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옆에는 우리 교육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용호 의원님이십니다. 인사? 네. 안녕하세요. 그저께 교육부가 2028 대입 개편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입시 제도는 학생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학원은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닌다면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냐, 이런 학생들의 어떤 삶과 생활에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 변수가 입시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봐도 사실은 입시 제도는 그 사교육 그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길러내야 될 사람의 상,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결정짓는 결정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와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논의하는 이런 신중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발표된 대입 개편안은 전혀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부가 개편안 발표하기 한 서너 달까지 공식적으로 표명했던 교육부의 공식 입시 개편 입장, 이런 것을 완전히 스스로 뒤집는 그런 내용의 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굉장히 큽니다. 원래 입시안을 우리가 바꿀 때, 개편안을 만들 때는 교육과정이 개정이 돼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과 배우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평가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사실 필요성 때문에 입시 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입시안은 사실은 2022 교육과정이 최근에 개정됐는데 그 교육과정에 맞춘 평가안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2 교육과정하고 충돌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2022 교육과정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취지인 고교 학점제를 완전히 훼손하는 그런 지경의 입시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교육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이 발표된 교육부의 입시 개편안 확정 발표된 안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그러니까 12월 27일 교육부가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작 당일에 기습 발표한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일부 수정해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개월간 이루어진 개편 시안을 둘러싼 의견 수렴 과정과 그 결과물인 개편 확정안은 차마 눈뜨고 지켜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보는 눈이라도 없으면 들을 귀라도 있어야 하는데 들을 귀도 없고 들으려는 의지도 없는 교육부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된 직후 무수히 많은 비판과 개선 요구들이 쏟아졌습니다. 교육부 스스로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을 완전히 형해화하며 우리 교육을 또다시 수십 년 구태시킬 것이 명확한 개편 시안의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교육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의심될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학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반대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학생과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교사를 비롯한 교육 당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한 공적 소통 과정은 단 한 차례의 공청회가 유일했습니다. 11월 20일에 개최된 이 공청회는 교육부의 개편 시안에 대한 설명과 지정 발제자들의 입장 발표에 2시간가량이 할애되었고 자유토론 시간은 고작 40분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교육부는 그 짧은 시간 교육부에 제기된 질문 일체에 대해 자신들은 들으러 왔다며 답을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아래서 교육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부의 제동을 걸기는커녕 부실한 협의와 다수의 폭정으로 교육부 입장의 정당성만 부여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며 줄곧 소극적으로 개입해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로 대학 입학 정책과 같은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2026년부터 35년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다른 무엇보다 그 산하의 대학 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와 대학 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나름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아쉬움만 가득 남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참여위원회의 경우 대입제도에 대한 이해가 천차만별인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2시간 3차례에 걸쳐 복잡 다단한 대입제도의 개편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컸습니다. 그나마 국회 교육위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한 차례의 오프라인 종합토론회 역시 치열한 논의와 합의는 온데간데 없고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했던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일부가 경험을 나누는 자리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학 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역시 일부 위원들이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위원회의 졸속 운영을 비판할 정도로 논의와 합의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는 또다시 깜깜이로 운영되었습니다. 각 논의 단위별로 어떤 의견들이 수렴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의원실 요구에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은 비공개라며 자료 제출을 회피했습니다. 국가 기밀도 아니고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나서서 알려도 모자랄 판에 그마저도 감추려는 이들에게서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교의 존재 이유마저 회의하게 될 지경입니다. 결국 국가교육위원회는 심화수학 제외, 사회과학교과의 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도입이라는 사실상 교육부 원안이라고 봐도 무방할 권고안을 의결했고 교육부는 이를 받아 2028 대입제도 확정안으로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 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자평하던데 단언컨대 전체 151과목 가운데 6%에 해당하는 9과목만을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생색내기용일 뿐입니다. 사회나 과학교과의 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인 반면 다른 국어나 수학의 융합 선택 과목은 왜 상대평가를 해야 하는지 도대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들의 어떠한 차이들이 있길래 융합 선택 과목만 절대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권고안이라고 내놓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그것을 수용하고 보란듯이 자랑하는 교육부 모두 국가교육 책임기관이라 하기에는
부끄럽기 짝이 없을 뿐입니다. 시한 발표부터 확정한 발표까지 과정과 내용, 그 어느 것 하나 납득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수십 년 우리 교육을 후퇴시키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를 1년이라도 유예시켜 천천히 다시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차피 발표된 대입 개편안은 고교 학점제를 핵심으로 한 새 교육과정인 2022 교육과정과 충돌해 대입 개편의 이유가 사라진 셈입니다. 마침 내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 우리 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추어 대입제도 개편안도 새롭게 마련하면 됩니다. 향후 10년의 우리 교육, 향후 10년의 대입제도에 대해 정말 풍부한 논의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대승적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네, 이상입니다.